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는 역시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급매가 확실히 많이 사라졌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시세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퍼스트파크,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그리고 SK뷰,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509에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퍼스트파크입니다. 퍼스트파크는 지금 13, 14, 15블록 이렇게 있는데요.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송도 대장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1월달 거래가 가장 많았다 그래가지고 요즘 이슈화도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반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중간대에 거래되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나서는 현재는 9억 정도 호가까지도 있는 것이 15블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블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요 정도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떤 시세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전세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부담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 차이가 5억 5천이나 되는데 실제로 실수요자들 아니고서는 어떤 9억 이하의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대출 받아서 사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건 갭 투자로 들어오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느니 그냥 실제 아파트 한 채를 사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갭이다. 이쪽에서는 4억 정도를 추천해 드리는데 그러려면 35평보다는 26평형 26평형은 4억 정도 갭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갭 투자로 퍼스트파크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월세는 거의 거래가 없고요. 그냥 전세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도샵 센트럴시티입니다. 509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글로벌파크, 베리디움 아파트하고 이제 509, 1, 2등을 다투죠. 여러 환경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2017년 11월 준공된 그런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 이쪽 35평형 기준으로 7억 초반대 거래되던 것이 이제는 다 7억 5천 이상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억 5천 밑으로 팔던 것들은 약간 급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역시 소화가 되고 나서는 평당 한 2,100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평당 1,000만 원,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는 26평형에서 4억짜리 갭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갭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3억 갭을 요구하시겠지만 4억 갭으로 투자하는 걸로는 이쪽에 35평형 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는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제시는 됩니다만 그렇게 거래는 많지 않았습니다. 509는 차후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도 SK뷰 34평형입니다. 이 송도 SK뷰는 그 달빛축제공원역을 중심으로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809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그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직 주변 인프라가 개발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역세권 쪽이 조금 더 어떤 발전을 했다 할까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거 메리트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SK뷰 아파트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된 비교적 최신의 아파트고요. 총 2100세대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34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쪽은 분명히 초품화 해가지고 뒤에 초등학교도 있고 바로 옆에 또 중학교도 개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아암호수라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아파트 뒤쪽으로 바로 또
이 호수가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도 5분 이내에 지척거리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역세권, 공세권, 학세권, 초품화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라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다 34평이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그 옆에 이번에 새로 2월 달에 들어오는 호반 서밋 아파트도 1230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950. 그리고 그 옆에 있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렌시텔 아파트 거기도 한 1600세대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여러 여건은 좋은데 가격이 추가 상승하기에는 물량이 많다. 이런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35평, 34평형 기준으로 6억대 초반까지도 호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금매들 사라지고 층 좋은데 뷰 좋은데 뭐 이런 데들은 6억 5천 선에서 거래가 되는 꽤 좋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근처, 3억보다는 조금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월세 같은 경우도 역시 주변에 3룸짜리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가능하면 낮게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은 아파트는 주변 그 34평은 주변 신규 아파트나 그런 아파트와 경쟁을 하고 오피스텔 같은 3룸짜리들하고 또 월세는 경쟁을 하고 그래서 가격 상승이 지금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입니다. 이 더 샵이 들어갔으면 다 포스코에서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 샵도 2020년 7월에 준공된 아주 최신 아파트입니다. 2230세대. 세대도 많죠. 아까 SKB도 2100세대였고. 근데 여기는 일단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가 없어요.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역에서 가깝지도 않고 너무 먼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다가 확실히 보여서 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앞에가 막 개발이 된 상업지구라서 뭘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809 개발이 주로 이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앞에 개발에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가 이 오른쪽에는 송도 SK뷰 아파트, 그 뒤쪽이 호반 서밋, 그리고 그 정면 쪽이 바로 이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 왼쪽이 바로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디귿자 형태로 이루어진 요 라인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제 값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송도 개발이 2030년까지라고 본다면 향후 저평가돼서 사실만한 그런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이 아닐까 합니다. 6억 5천 내외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는 평당 800만 원 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옆 오피스텔이 같이 있어요. 바로 그냥 3룸짜리 오피스텔과 또 경쟁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09 아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 509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따로 골라봤어요. 근데 이쪽은 정말로 초품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고 그러죠. 공세권, 그러니까 공원이 많아요. 주위에 글로벌 파크도 있고 옆에 해돋이 해맞이 공원도 있던가요. 하여튼 공원이 되게 많던데요. 그리고 학세권, 학교가 또 많이 있고 크진 않아도 학원가들도 또 나름 있습니다. 그리고 몰세권은 단지 상가도 물론이지만 이쪽 올라가시면 홈플러스나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해가지고 뭐 지척에 있죠. 이 공원절로 가면 이 거리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제가 짧게 하면 5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10분, 20분 걸어가는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보시면 테크노파크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 그리고 이 호반 2차라고 불리우는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 약간 떨어진 데가 지금 송도 에드폴의 프루지오. 그래서 이쪽은 프루지오가 많네요. 이 아파트들은 글로벌 캠퍼스가 2013년에 좀 지어진 거니까 조금 시간은 됐죠. 근데 대부분 16년, 17년 해가지고 나름 최신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요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 아파트하고 이쪽에 센시티 아파트가 인기가 꽤
높지요. 이쪽 지식정보단지역 쪽에서는 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그리고 송도 베리디움 더 퍼스트 호반 1차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이 서로 모여서 있으면서 이쪽에 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에 중학교도 있으면서 또 각 단지마다 단지 상가들이 발달을 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마침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쇼핑몰이 또 들어올 거고, 이쪽도 역시 쇼핑몰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 또 공원, 뭐 도대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애들 키우기도 좋고, 그래서 젊은 단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가격대도 뭐 지금 저희가 항상 대장 아파트 얘기할 때에는 퍼스트파크를 얘기하고 마리나베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베르디움 글로벌 파크 아파트, 더샵 센시티 아파트도 뭐 충분히 가치가 평가를 받고 있는,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만 봐도 꽤 많습니다. 세대수가 총 10,000개가 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안정화가 돼 있고, 그리고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계속 또 발전도 되고 있는 모습, 좋은 지역입니다. 다만 고등학교가 없어요. 이쪽이 고등학교 부지였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얘네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이 학원 수요는 아무래도 109 쪽으로 좀 오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애들이 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갭 4억 투자를 한다면은 그 309의 퍼스트파크 같은 곳은 조금 작은 평형 갈지 모르지만 이쪽은 충분히 좋은 평형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4억 갭이니까요. 그러나 이쪽 투자는 4억 갭 투자보다는 가능하면 3억 갭 투자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평가받았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퍼스트라든가 이 에드포레 프루지오 쪽, 이쪽도 상당히 투자처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상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역세권으로 발달하고 있고 전월세 수요는 늘 꾸준하고, 이것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매매는 굉장히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형편이라 현재로서는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뭐 인천대 입구역이라든가 또는 캠퍼스타운 입구역, 그 역을 중심으로 계속 제가 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다른 역들은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밖에 오피스텔도 충분히 좋은 곳들이 있다.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그 테크노파크역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들, 그런 시설들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테크노파크역 앞에 오네스타라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오피스텔과 호텔의 모습을 합쳐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요. 여기까지 뭐 걸어서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테크노파크역을 중심으로 이 거리 안쪽들이 평균 한 5분에서 10분 안쪽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런 여기 더샵 트리플 타워 이런 데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쇼핑몰이잖아요. 현대 아울렛.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송현아 그렇게 보죠. 송도 현대 아울렛. 거기고 이쪽이 트리플 스트리트 해가지고 이쪽이 되게 핫한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그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주위 환경 쪽 좋죠. 역세권에 몰세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오피스텔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20년 8월 달에 준공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스트동 그래가지고 보통 원룸, 1.5룸, 투룸, 그래서 400세대가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한 300세대에서 총 한 700세대가 있는 그런 나름 큰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테크노파크역을 중심으로도 충분히 또 다른 오피스텔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더샵 송도 트리플 타워, 이쪽은 투룸을 기준으로, 투룸이 약 전용 면적이 한 18평이 나와요. 그럼 투룸이라 하면은 방이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준공된 요것들이 매매가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거실과 된 그 분리된 투룸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5구제곱미터짜리 아파트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이즈가. 이것도 전용이 59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트들이 25평, 26평 얘네들이 보통 방 3개, 욕실 2개로 이 정도 전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의 가격이 평균 509 핫한대 기준으로 5억에서 5억 1, 2천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면은 매매가도 얘도 비슷하게 받아야 될 텐데 일단은 방수도 적고 욕실도 하나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들도 그런 거 충분히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건 자기가 살 것이고 그래서 경쟁 열의에 있다. 그리고 투자 어떤 메릿도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가는 뭐 그냥 아파트도 그렇지만 평당 1000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실거래는 아마 요거보다는 근데 조금 낮게 형성이 될 거예요. 투룸짜리가. 다만 여기는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지형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늘 말씀드리는 그 역 주변 아니라 다른 역 주변에도 좋은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것 먼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센트럴파크 지나서 이 호수 상단 쪽에 보면은 109와 309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트럴파크 끝쪽 부분에 있는 바로 센트럴파크역.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센트럴파크가 되겠고요. 이쪽에 지금 보시면 센트럴파크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특히 이쪽 입구로 나오면 걸어서 뭐 1, 2분이라고까지 표시가 되는데 그냥 역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트윈이라는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조금 지은 지는 연식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 8월 그때 준공이 된 거니까 조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비교적 큰 원룸 상태예요. 한 9평 정도 나오면은 원룸이 보통 7평 뭐 그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큰 놈이다. 그리고 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큰 방 하나. 전세가는 1억 3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캠타 오피스텔도 비슷한 10평짜리 뭐 이런 거 보면은 1억 6천 이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역도 바로 지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나쁘지 않고 주위에 뷰가 아시는 것처럼 센트럴파크 뷰 굉장히 좋고요. 이 아트윈 바로 앞에는 이쪽이 코스트코일 거예요. 요 밑인가? 그래서 굉장히 무슨 뭐 상점이 대형 상점이긴 하지만 어떤 상점 접근도 좋고 이 뒤에도 되게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뭐 캠퍼스 타운이나 인천대입구역 아니더라도 역을 중심으로 한 가성비 좋은 오피스텔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그리고 오피스텔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거냐 맞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 모릅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상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업비트라고 그러죠. 위를 치는 거. 지금은 금매만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세가 나와도 저기 매도가 내는 그 가격을 네가 살 것이냐? 아니잖아요. 밑에 가격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6월 1일이 뭔지 아시죠? 재산세 종부세 부과의 기준일이잖아요. 그럼 그 무렵 가서 지금 위에 걸어 놓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들. 그분들이 아마 그때쯤 되면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유 안 팔리네 하고 밑으로 다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가격이 왔을 때 이번에는 또 들어갈 것이냐. 일단은 6월 1일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 우리나라가 금리를 왜 올립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서 우리도 멈추게 되는 그 포인트가 언제쯤 될 것이냐. 지금 예상들은 연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래서 결국 6월 포인트, 12월 포인트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도 시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2021년도 여름께 3,300포인트 고점을 찍고, 그 다음 부동산은 2022년 1월께 한 6개월 뒤늦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정화되는, 금리 인상 멈추고 글로벌하게 평안해지는 12월 이후를 생각한다면, 그때 상황을 보고 거기서 주식이 턴을 하면 그 이후에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같이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을 실구입해서 언제까지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6월, 12월 같은 그런 텀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같은 금매 효과 때가 나오면 어차피 내가 살 거잖아요. 투기하거나 뭐 그럴 거 아니면 내가 잘 본 아파트 있으면 그냥 사셔도 그때가 언제이건 뭐 괜찮지 않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이 이번에 오면 지난번에 한번 기억이 나서 학습한 기억이 있어서 다시 사는 세력들이 좀 더 늘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하방이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단단해지지 못하고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하면 또 거기에서 다른 매수자들도 들어올 것이고요. 제가 저보고 왜 이렇게 너는 부정적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이 부정적인 게 아니고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되, 저는 이렇게 어떤 사실을 가지고 전해드리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온 동네 좀 소문 좀 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뭐 이렇게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러는데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 그리고 빠르게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